오답 복습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틀린 문제만 봅니다. 그러지 말고 중학생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 라고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이 기말고사를 위한 최고의 교재, 최고의 기본 교재는 뭘 것 같으세요? 애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중학교 때 그거를 익혀두면은 고등학교 때 가서 날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자주 보셔서 또 익숙하시겠지만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치동에서 27년간 우리 학생들의 영어, 국어를 열심히 가르쳐온 하이엔드 에듀의 박윤서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중간고사 끝난 아이들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저 중간고사 끝난 지 좀 됐는데 네. 기말고사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 네,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말고사 준비의 시작점이 바로 중간고사를 잘 끝맺음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서 그렇고요. 사실 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애들이 다 노느라 정신 없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5월이 네, 그쵸. 5월 초에 이제 어린이날 있고, 막 쉬는 날 있고, 또 어버이날 있고, 그때 놀아야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머리를 비우고 좀 홀가분해져야 돼요. 자, 요 시점에서 기말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중간고사 시험지를 꺼내들고,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다른 채널들은 다 중간고사 끝나고 불이 나게 방송을 하셨지만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 기말고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중간고사의 결과 한번 들여다보시고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제안드려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서 먼저 정리한 다음에 기말을 준비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모든 분들이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 라고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이 기말고사를 위한 최고의 교재, 최고의 기본 교재는 뭘 것 같으세요?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유형 때문에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내시나 이런 걸 보느라고 이게 중요하고 중학생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고등학교 때 필요합니다. 기초 지식으로 필요합니다. 중간고사 때 못한 것은 아이가 제대로 성취를 못 해냈다는 소리거든요. 그걸 묻어버리고 그냥 기말로 간다? 큰 문제 생깁니다. 중학교 애들한테 전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중간고사 시험지 어떻게 뭔가의 순서가 있나요? 오답 복습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틀린 문제만 봅니다. 그러지 말고 너 이거 문제 풀면서 네가 때린 것도 다 별표해. 그거 중요해요. 약간 긴가민가 했다 힘들었다면 다 별표해 라고 하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내가 왜 틀린 답을 골랐는지,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 답을 골랐는지를 정확하게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게 엄마들도 하실 수가 있나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오답 분석 해갖고 오라고 하면 거의 해설지를 써와요. 이거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내가 못 외워서 이렇게 됐다.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이 답을 고를 때 분명히 이 선지가 맞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적으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 고등학생 아이들 수능 공부시킬 때 이렇게 시켜요. 모의고사를 할 때도 모의고사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애들한테 오답 분석해요 이러면 자, 이게 몇 번에 뭐 몇 번째 줄에 뭐가 어땠고 저땠고 막 이러면서 막 해설지를 써오는데 해설지를 써오라고 한 게 아니라 왜 그 답을 골랐는지 그 사고 과정을 적으라고. 생각해봐. 복기해봐. 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간과했는지 그걸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짧게나마 그 틀린 문제 밑에다가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말고사 직전에. 너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어. 아니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많이 풀어집니다.
아직 자기 자체 내에서의 그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통은 이거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넘겨 하고 다음 걸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지를 먼저 시작하는 게 시작점이다라고 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시험 범위로 넘어가느라고 바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범위도 많고. 범위도 많고요. 근데 중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학교 때 성적이 대학 갈 때 수시 성적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성적에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얘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것들을 살피는 척도로서 중학교 시험을 활용하셔야 하는 거지. 그때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한 달 코스로 무슨 내신반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봐요. 중학교 때 그렇게 단기적으로 단편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머리에 남는 게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떤 학습 방법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중학교 때랑 똑같이 내신반 열렸어, 가자. 그래서 거기서 주는 자료로 열심히 풀면 성적 나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피바람이 불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난리가 납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보면은 교과서들이나 그 단원들이 다 분야별로 달라요. 어떤 때는 이제 국사를 하고 세계사를 하고 경제를 하고 정치를 하고 사회문화를 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설명문을 했다가 논설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전 시간을 갖다가 현대시로 가고 희곡을 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요번 시험 범위를 보시고 얘가 정치가 약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얘가 물리가 약하네. 요걸 파악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엄마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 학원 알아보신다고 정보 학원 교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내 아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수학에서도 보면 지금 제 아들은 분수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분수를 왜 못하는지 제가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여기서 걸린 거더라고요. 그럼 전 거기로 갑니다. 물론 지금 뒤에 또 다른 범위가 이제 또 펼쳐지고 있지만 저는 일단 이거 분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약한지를 파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아이가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앞만 보고 달린다? 저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제가 몇 년 했지요? 27년? 네, 27년 했습니다. 27년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와 눈물과 환호를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울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가 뭘 몰랐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성취해내기가 어려운지를 부모님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이니까 중학교 애들은 어떡하죠? 지금 기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거 기록해 두셨다가 방학 때 선행을 위한 특강 이런 거 들을 때가 아니에요. 선행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행은 사실은 살짝 약하게 남겨두는 게 나아요. 중학교 때는 너무 다 알고 가도 애들이 대행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안 들어요. 오히려 학교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는데 아이들이 워낙 선행을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와서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굳이 그러한 경우를 돈 들여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선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방학 때는 우리 아이가 지난 학기 때 좀 어려워했던 것을 다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들 이거는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상적인 거를 얘기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제 아이를 가르치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제가 이제 첨삭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맨 처음에 싫어해요. 선생님 나 이거 왜 또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요. 아니 이거를 해두면 네가 이 선행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분명히 통할 거야. 왜냐하면 현재 완료 배웠잖아요. 그러면 한 2학기쯤 후에 과거 완료를 배워요. 그때 분명히 현재 완료에서 배웠던 내용이 과거 완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이 원장님, 중등 아이들이 문제 유형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오답 분석하고 유형 분석이 중요한데, 자, 노하우가 있나요? 예, 노하우는 많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유형 분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 과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영어, 국어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하고 학교 시험지를 좀 같이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서술형이 이 학교 프린트에 선생님이 내신 게 그대로 나왔는지 이런 걸 좀 볼 수도 있고요. 변형이 됐는지 네, 그런 것도 것들.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교과서에 필기가 돼 있는데 그게 또 나온 것인지, 사실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 애들이 이거를 조금씩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해주셔도 좋은데 어머님도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이거 애들이 감을 알아야 돼요.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는데 외부 지문에서는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단어가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에서 이렇게까지 영영풀이까지 나오는구나. 애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중학교 때 그거를 익혀두면은 고등학교 때 가서 알아요. 그리고 중3 때 내가 갈 학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후보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기출문제집 얻어다가 그거 본인이 하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점점 키워나가게 됩니다. 방향을 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학습의 방향. 실제로 원장님 보실 때 한 반에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좀 적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정말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서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학군지일수록 좀 적은 편입니다. 아니요, 학군지에 그런 애들이 많지 않아요 하는데, 학군지는 학원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로 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엔드 에듀 채널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그 채널에 제가 이제 고1, 2, 3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수업을 하죠. 공부 자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선생님 저 전교 2등 했어요. 선생님 저 처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 받았어요. 고3인데 고1, 2, 3 중에 가장 높은 점수 받았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나옵니다. 애들이 성적은 잘 내요. 그런데 선생님이 주는 자료를 자기가 완전히 소화해내서 전교권에 가는 아이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가 분석해와. 내가 봐줄게.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고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육열은 높으시지만 학군지에 따로 안 계시거나 대도시에 계시지 않아서 불안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함께 안고 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꼭 말씀드릴 것은 아이가 봤던 시험지,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필기해오는 수업의 내용, 이것이 가장 좋은 교재고 이것을 얼만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중간고사 시험지 한번 잘 분석해보시고 기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유독 이 중등을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입시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패자부활전이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중학교 때 중등 성적에 너무 목매시지 마라. 물론 자사고를 가야 되고 특목고를 가야 돼서 우리 애는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적을 그렇게 만들어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면 성적이 만들어질까요? 거기서? 내신 성적이 수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아이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미 하고 있는 아이라면,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아이라면 가도 좋아요. 아이의 성취도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는 거를 중학교 때부터 잘 습관을 들이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내신 점수를 잘 딸 수 있게끔 훈련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지 지금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는 중학교 때 놀다가 고등 가서 공부하면 되지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등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3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아이가 성적표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시험지를 모아두셨으면 더 좋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과목이 약하고 어떤 분야가 약하고 어떠한 문제 유형이 약한지 어머님들이 살펴보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중학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별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 유명하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되게 좋은 기회예요. 제 학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어디에서든지 할 아이는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학습 방법은 이미 정석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트렌드에 휩싸여서 우왕좌왕하게 하시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등 대비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지금부터 고등 내신 대비해야지.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으로 공부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교육 전문가들 다 학교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경청하시고 시험 문제 내신 거 잘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 그 고등학교 가면 통합사회 네. 통합과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등과정 전체에서 배운 과학과 사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중등과정을 그냥 넘기시지 마라. 지금 기초를 잘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지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네. 그 기초를 잘 쌓아서 성적에 연연하면 그 순간순간의 점수만 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기초 잘 쌓아서 고등 때 꽃을 피울 기반을 잘 다지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어쩔 수 없이 점수에 연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중학교 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중학교 때 아무리 우리의 성적 잘 나와 어깨에 힘주고 다녀도 고등학교 때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들. 중학교 때 가능해요. 시행착오를 다 중학교 때 해봐야 그렇죠.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요때 한 5주에서 6주 남았을 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하도록 퉁겨주시는 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위가 적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 이제 좀 알겠지?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국어 어디 나가? 아직 안 나갔어. 한쪽 했어, 한쪽. 너무 좋네. 한번 볼까? 지금 아직 선생님들께서도 진도를 확 빼시지 않을 때예요. 네. 이때 너무 좋네. 한번 보자. 아직 범위가 많지 않을 때 매일매일 쪼개서 그날 배운 걸 조금씩이라도 보는 것. 이것에 습관을 들여주기 좋을 때가 바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아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그 한 1, 2주. 네, 그때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학습 습관을 들여보시면 얘가 분명히 나중에 그때 해놓은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할 날이 분명 옵니다. 저는 이거를 한 번은 꼭 들어요, 애들한테. 그때 해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미 쉬는 시간에 끝내기도 합니다.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괜히 찜찜해서 집에 가서 한번 더 보기도 해요. 네, 그렇게 공부를 잘라서 쪼개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 같은 부분을 그거 너무 중요한 제일 강력한 키포인트거든요. 그 제가 그 수능 만점자들 네. 그 애들 인터뷰를 이제 여러 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얘네들이 짜투리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애들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좀 짜투리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해요. 제 학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이따가 뭉쳐서 해야지 하는 애들은 넌 지금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해놓는 것, 그 힘을 아이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면 기말고사 가까워져 오면 또 수행평가 해야 되고 기말고사 공부해야 되고 학원 숙제는 밀려있고 애들 정신 없거든요. 미리 해둔 거 정말 다행이었어. 본인이 그 생각을 느끼도록 한번 이끌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리 너 이렇게 해라 말로 해도 안 들어요. 너 수학 문제 풀 때 그렇게 눈으로만 보고 답 쓰면 안 된다 말만 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 제가 쥐고 계속 입으로 물으면서 계속 같이 풀면서 직접 하는 걸 옆에서 내가 그 몸이 돼서 해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 하고 나면 애들이 하려고 해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엄마가 펜 붙잡고 아빠가 연필 잡고 같이 쓰면서 같이 하는 걸 해주다 보면 애들이 너무 의존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의존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경계가 중요해요. 자, 반장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반장이 네가 하는 거 내가 지켜볼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하시는 게 결국에는 아이를 돕는 거지 말로만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우리 애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해줘 보세요. 아이들은 의외로 되게 막막해서 그래서 공부를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정말 지금 부모님이 보시기엔 생각이 짧고 진짜 내 새끼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단순함 속에는 아이는 이미 옆에서 듣고 보고 한 것들이 다 있으면서 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잘 캐치하셔서 같이 손잡고 해줄게 라고 하시면 이상적인 모자 관계, 부녀 관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신 어머님들일수록 조용하시고 밖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공부의 정석의 길을 가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이들한테 좋을 겁니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지금은 좀 쉬는 타임, 아직은 좀 여유 있다라고 생각했을 그런 시기에 왜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지? 그랬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때가 중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알게 됐네요. 네, 17년 동안 정말 그 아이들하고 이게 결을 같이 오면서 본 것은 이 아이들이 그냥 그때의 성적이 공부를 안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해서 그 성적이 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쌓여온 건데 그게 선행이 아니고요. 태도, 그리고 전략, 진짜 전략, 그리고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이 꾸준히 훈련되고 학습되어 오고 한 것이 정말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좋은 결과를 이끄는구나.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이들이 학습해오고 살아왔던 아이들은 결국엔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제자들 이제 스승이나 많이 찾아왔는데 공부를 잘한 놈도 있고 좀 약간 그런 놈도 있고 막 이랬는데 열심히 노력했던 아이들은 그 노력이 아이들의 생활 습관에 배어서 빛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늘 학습 전략도 알려주시지만 또 따뜻한 말로 또 위로도 해주시는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번엔 제가 자료를 한번 꼭 드릴 테니까 네. 제가 무슨 주제가 됐건 학습 자료를 꼭 만들어서 좋은 걸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은 좀 손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많은 걸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두세 번 들어보시고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